네, 오늘은요, 이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. 이 바로 차량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이 차량 대출 사기건을 직접 담당하신 김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. 이 김용석 변호사님께서 실제 담당하셨던 사건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. 이게 먼저 이제 선입금을 받은 거죠. 내가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. 네.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좀 깎아주겠다. 그래서 외제차 위주로 판매를 한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뭐 딜러도 아닙니다. 네. 별로도 아니? 그냥 일반 사람인데 네. 이제 자기 지인들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1,2천만 원 싸게 해서 차를 빼줬어요.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겠죠. 저 친구한테 맡겼더니 외제차를 1,2천 빼준다. 그리고 진짜로 받네. 바로 감 온다 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타고 넘어가다 보니 이제 수십 명, 이제 많게 이제 수백 명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돌려막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치. 왜냐하면 네. 1,000만 원, 2,000만 원 싸게 해가지고 어차피 딜러한테 할인받을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으니까요. 네. 오케이. 그러다가 이제 차를 못 빼준 상황이 오니까 네. 돈이 한계가 와서 뻥 터진 거죠. 아.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못 받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. 이 김용석 변호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죠? 거의 한 150억 정도 150억이요? 150억? 그 정도 됐던 거죠. 피해자는 몇 명이죠? 피해자는 이제 100명이 이제 넘었죠. 와,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네요. 예. 수임료를 많이 받으셨겠는데. 아,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. 웃긴 게 또 할부로 차량을 구매한 것들도 나온 거예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네. 돈은 또 줬잖아요. 네. 근데 할부로 또 그 차량을 구매한 계약이 있어가지고 네. 할부 대금을 또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중으로. 이중으로 내는 거죠. 이게 나쁜 놈이네. 진짜.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속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. 아 일단 이렇게 할부로 빼주는데 자기가 이 할부 대금 다 변제해주겠다. 어차피 내가 돈 받았으니까 현금을 이제 그렇게 속여왔던 거예요. 그러면 100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었던 그 사건에서 예. 이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? 이번에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또 이루어져가지고 아, 그래요? 굉장히 소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. 아, 소액으로요? 한 피해 금액의 한 맞아요. 절반 정도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핑계하에 그 1심 재판에서 빠져가지고 네. 예, 징역 8년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. 아, 8년. 그러면 김용석 변호사님 또 다른 말씀해 주실 사건 있나요? 예, 이번 사건은 중개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매출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네. 이제 일부 수수료 한 100만 원 정도 네. 지급한다고 하여 이제 명의를 빌린 사건인데요. 아. 일반 사람들이 차량을 이제 실제 구매하진 않고 네. 계약서만 작성하고 이제 계약서 작성되면 이제 매출 실적은 올라가잖아요. 아, 네. 그런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이제 철회를 해주겠다. 그러면 이제 뭐 계약은 사라지니까. 네.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는데 아니 이게 웬일? 캐피탈사에 이제 할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, 이 사람이. 네. 그래가지고 왜냐면 계약이 발생했으니까 어차피 그거 철회할 거면 뭐 캐피탈에서도 당연히 할부대금 청구 안 할 거잖아요. 네. 근데 철회를 안 해줘 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각 피해자들에게 캐피탈사에서 아 왜 이거 명의 이전 안 해가냐 자동차 그리고 할부대금 빨리 납부해라 네. 이런 통보가 가서 이제 그제서야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그럼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죠? 현재 밝혀진 규모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. 네. 이제 아마 더 피해자들이 네.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돈 받고 철회해 준다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명의를 빌려줘. 그 다음에 계약을 맺어. 그 다음에 철회를 해. 이거를 하는 대가로 따로 돈을 챙겨준다는 거죠? 그렇죠. 오케이.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그리고 진짜로 철회해 주니까는 뭐 이제 자기 주변에 야, 너 네 명의만 빌려주면은 네 돈 나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100만 원 준대.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소개 받아가지고 또 하고 했나 보네. 예, 그렇습니다. 이 피해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사기를 예. 당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런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나요? 이제 이제 민법적인 것도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근데 그 당사자는 사실 그 중개법인 그러니까 그 중개법인에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약간 무관하죠. 계약과는. 그렇지. 이 경우에 이제 민법에서는 제3자가 제가 이제 선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. 그러니까 알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경우 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네.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대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이 대항이란 말은 이제 나 이 사건에 사기 당해가지고 당시 캐피탈사에 돈 못 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. 피해자들이.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할부금을 내고 있잖아요. 그러면 차는 받았나요?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서 이제 차라도 받았으면 그치. 이제 억울하지라도 않죠. 사실. 아니 못 받았어요? 당연히 못 받았죠. 왜냐하면 어차피 취소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네. 당연히 차를
뭐 줄 생각도 없고 딜러사에서 그렇죠. 본인도 당연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렇죠. 명의만 빌려주고 100만 원 못 쓰도록 이렇게 받았을 뿐이니까. 예, 그렇죠. 네,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런 일들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일단은 싸게 안 사야겠죠. 네, 이렇게 김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차량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점을 직접 다뤄보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